안녕하세요. 두컵TV입니다. 이번 동영상은 5번째 주제인 창조, 컨텐츠 시장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챕터는 모두 6가지 소주제로 되어 있으며 첫 번째 시간으로 디지털 컨텐츠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넷플릭스와 같은 컨텐츠 플랫폼 서비스는 향후 모든 산업 구조의 선두에서 새로운 무형의 서비스를 융합하고 창조해 나갈 것입니다. 디지털 컨텐츠는 시장 규모나 다양성 면에서 새로움을 더해가고 있으며 혁신의 대표적인 격전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당면 과제인 글로벌 시장으로의 영역 확장과 디지털 광고 등을 통한 수익 창출을 위해서는 뿌리 깊은 우리만의 생태계를 갖추고 시장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융합 전략이 필수적으로 갖추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할 글로벌 시장에서의 컨텐츠 확보 전략 및 창의 생태계 구성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글로벌 컨텐츠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창의적이고 대중적인 컨텐츠 확보에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기존의 틀을 깨고 조금은 남들과 다른 새로운 이야기를 우리의 현실 울타리에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돈키호테 같은 완전히 새로운 발상의 컨텐츠도 활발하게 제작되어 대중의 눈높이를 맞추어가는 작업도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다대익선이라는 말처럼 다수의 컨텐츠를 누구나 제작할 수 있는 환경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만큼 제작 인프라 환경도 쉽고 편해져야 많은 미디어 크리에이티브가 활동에 따른 컨텐츠 제작 생태계가 활성화될 겁니다. 근래의 디지털 시장은 더욱 대형화되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 체계도 글로벌 대형 컨텐츠 사업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 것이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글로벌 사모펀드인 에드워드 캐피탈은 세계 최대 엔터테인먼트 회사인 크리에이티브 아티스트 에이전시와 손잡고 우리나라에 진출했습니다. 우리 컨텐츠의 잠재력과 창의력을 높게 평가한 것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아시아와 서양 간 온라인을 통한 문화 교류가 확대되고 콘텐츠 소비의 국가 간 경계가 무너졌음을 의미하며 한국적 감성의 미디어 콘텐츠가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진 것입니다. 좀비 드라마인 킹덤 시즌 1, 2의 성공은 세계에서 사랑받는 콘텐츠를 우리가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기생충의 아카데미상 수상도 이와 무관치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게 되새겨야 할 점은 세계 어디에서나 만들어낸 작품을 창작 협력 체계를 통해 발굴해 나가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중요해졌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넷플릭스와 같은 거대 미디어 플랫폼으로서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등 세계 곳곳의 신규 미디어 창작에 자금과 기술을 제공해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어가는 선두주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회사인 크리에이티브 아티스트 에이전시와의 협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왕자의 게임, 워킹 데드, 하우스 오브 카드 등을 성공시킨 경험을 바탕으로 성공 가능성이 높은 우리의 컨텐츠를 선별하고 발굴하는 데 큰 보탬이 될 것입니다. 킹덤을 보면서 많은 분이 느꼈던 점은 영화를 보는 듯한 영상미와 시나리오의 완성도였을 겁니다. 물론 우리 연기자들의 뛰어난 연기가 뒷받침되었으니 가능한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제작하지 못했던 건 어떻게 보면 대형 자금 투자 외 다른 요인은 별로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의 우수한 창작 인재들과 스태프들은 이미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을 넷플릭스라는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가 방석을 깔아준 것 뿐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서 크게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방석입니다. 이 방석 깔기가 말처럼 그리 쉽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말이 아닌 실천으로 수백, 수천억을 투자하고 성공할 수 있는 신념으로 기획과 마케팅을 아우르는 전반을 지원하기란 그리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투자의 신념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그냥 감각적인 선택일까요? 물론 일정 부분은 감이나 경험적인 부분이 있겠지만 철저하게 IT 기술을 바탕으로 한 분석이 뒷받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고객층의 컨텐츠 선호도 분석, 우리나라를 비롯한 고객 마케팅 및 시장 분석 등 수많은 로우 데이터와 표본 데이터를 통한 성공 요소를 찾아내고 심지어 인공지능을 통해 시나리오 부분까지 성공 요인을 반영했기에 가능한 부분이었습니다. 기생충의 대사처럼 넷플릭스와 미국의 거대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은 이미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물론 그 계획의 주인공은 우리가 되었지만 엄밀히 따지면 주인공으로서의 수익 구조가 떨어진다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고생한 만큼 우리가 서포트 라이트를 받았지만 지갑의 허전함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미디어 부문뿐만 아니라 지식에 대한 선제적인 분석을 통한 투자 시스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미디어 창작 산업에 대한 정보 기술의 철저한 접목과 전문 IT 컨설턴트의 협력 체계가 유연하고 확실하게 갖추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이상 새로운 창작물은 작가와 감독 중심이 아닌 사용자가 원하는 사용자 경험 중심의 컨텐츠 미디어를 만들기 위한 데이터 조합과 분석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가장 확실한 사실은 미디어 산업과 IT 산업의 접목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술적 부분 못지않게 우리 스스로 창작 문화의 가치 투자에 눈을 돌려 창작 씨앗만 뿌려도 무럭무럭 자랄 수 있는 기름진 창작의 밭을 만들어 나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해외 투자사인 에드워드 캐피털은 기업 규모를 막론하고 지적 재산권, 즉 IP와 차별화된 컨텐츠의 경쟁력을 갖춘 모든 것을 적극 발굴하고 협력을 강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해외 자본의 국내 컨텐츠 제작 환경에 대한 투자는 그들의 컨텐츠 다양성을 확보하고 더 넓은 유통 채널을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해외 투자사처럼 우리 국내 미디어 투자 자본도 창작 기반 생태계에 대한 투자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투자 자금의 한계는 우리만의 크라우드 펀딩 프로세스와 문화를 정착해 미디어 펀딩 시장을 더욱 키워나가야 합니다. 해외 대작들이 얼마 들여서 만들었다는 얘기보다는 이제 우리의 대작을 만드는데 그럼 얼마가 필요해? 우리가 크라우드 펀딩으로 만들어보자는 투자 문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